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주로 처리하는 상담은 부부 상담입니다. 부부 상담에는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이 있고 외도 상담이 있습니다. 특히 외도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 제가 올리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외도 관련 내용이죠. 제가 외도 상담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썸네일처럼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자끼리, 외도 피해자는 외도 피해자끼리 합숙하고 상담에 오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외도 내용이 다를 뿐 외도 직면 후 말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외도 행위자는 행위자끼리, 외도 피해자는 피해자끼리 서로 짠 것처럼 비슷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죠. 여기에 외도 발각이나 직면 이후 보여주는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의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첫째, 치료와 회복 그리고 극복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외도 직면 후 가정폭력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폭력부터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까지 다양합니다. 맞바람을 피우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바람을 피우는 부부가 있죠. 이때 신기한 것은 나중에 피해자가 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행위자였다가 피해자가 된 사람의 반응은 피해자였다가 행위자가 된 사람의 반응보다 더 격하고 더 파괴적이죠. 외도 행위자가 맞바람과 직면하면 자신의 행위는 축소지향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맞바람을 한 배우자에게 가혹하게 접근합니다. 이런 상황을 요즘 말로 우픈 상황이죠. 결국 이런 대처 때문에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치료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도 트라우마만 양산됩니다. 상처에 상처를 쌓고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행위를 감정에 의존해서 앞뒤 좌우 위아래 구분 없이 행하죠. 결국 언젠가 현타가 오면 그때 자신 모습과 상황을 인지하는데요.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후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 나오는데요. 묵힌 시간이 있다 보니 치료의 진행과 예우도 더디죠. 둘째, 외도의 본질보다 외도 내용에 집착합니다. 외도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외도 내용에만 집착할 경우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부에게 외도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다만 외도하는 부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후자의 경우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외도 내용에만 집착할 경우 외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도 트라우마만 양산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 중 하나가 외도의 물증을 소송이나 이용 관련 보는 것 이외에 일부러 찾아보거나 반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도 내용만 집착할 경우 외도의 생리나 외도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 등 본질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외도가 두 번째 외도로 이어지는 것은 외도 직면 후 본질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접근하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외도를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도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하기에 전쟁을 연구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건강상식을 알듯이 말이죠.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은 없으나 아예 지식이 없으면 예방은 불가능하죠. 하물며 외도 직면 후 외도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 대한 암과 깨달음이 없다면 이 부부에게 새로운 외도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까요? 따라서 외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도에 대한 본질적인 생리나 깨달음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외도 행위자와 외도 피해자는 가볍게 여깁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외도 행위자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죠. 외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없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외도 피해자도 고통을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외도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외도에 대한 기억이 1도 없다면서 왜 외도에 대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말하느냐고 외도 피해자를 구석으로 몹니다. 이런 모습은 외도 행위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녀노소를 떠나 외도 행위자가 보이는 모습이죠. 이에 부부는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고 외도로 인한 부부의 정서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외도 피해자는 어떨까요? 매일 외도 내용을 반추하고 부정적 사고와 감정에 매몰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좋은 일보다 안 좋았던 일들만 떠올리며 부적절한 말을 반복하고 표현하죠. 결국 자신이 뱉는 말대로 삶이 진행합니다.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파국적으로 변하죠. 촉발 요인은 배우자의 외도였지만 이를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 부정적, 파국적으로 다루다 보니 그 부메랑을 맞죠. 여기에 치료를 거부하는 외도 피해자도 있습니다. 팔이 부러졌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것이 순리인데 순리를 순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복수심 등으로 영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올까요? 아무리 외도 행위자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고통은 외도 피해자에게만 고스란히 남죠.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판단 때문에 이혼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 고통은 외도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감정이 요동치고 억울함과 배신감, 복수심과 무기력을 맛볼 수 있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점을 잘 인지하셔서 외도 직면 후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부가 되세요. 질병이 창궐할수록 의학이 발전하는 역설처럼 고통이 생기더라도 이를 잘 극복하면 더 성숙해지거나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